미국이 처음 스텔스 전투기를 세상에 공개했을 때는 그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외계 기술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과거보다는 널리 퍼졌지만 정말 스텔스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전투기를 만든 국가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각국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나섰었고, 우리나라 역시 KF-21을 만들어내며 스텔스 전투기 개발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한참 먼저 스텔스기의 개발에 나섰으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최대의 방산 기업이자 우리나라에겐 전범 기업으로 익숙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차세대 스텔스기 F3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2016년에 스텔스 기술 시즌기인 X2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동부가 스텔스기 경쟁에서 선두에 선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한국이 추월당하고 아무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에 일본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한국의 KF-21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륙해보지도 못하고 추락해버린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해왔었습니다. 1978년 미쓰비시 F1 지원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2000년에는 F-16에 기반을 둔 미쓰비시 F2의 개발에도 성공해 지금은 일본 자위대의 주력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4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한 미쓰비시는 자신감을 얻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었는데요. F3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FX 사업은 밑빠진 독처럼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럴듯한 성과를 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봐줄만 했던 시험용 스텔스기 X2가 2016년에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F3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사실상 프로젝트가 폐기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 개발되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친 X2 역시 스텔스 전투기라 자칭하기엔 문제점이 많은 기체였습니다. 특히 공기 흡입구의 구조가 RCS 저감에 부적합하고 입구가 좁아 기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계상 연료를 탑재할 경우 무장 장착이 불가능한 사실상 전투기라고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차기 스텔스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기술 개발 실증기인 X2를 스텔스기라고 보도한 건 미국의 스텔스기 F-35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일본의 과시용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결국 2020년에 들어서야 F3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F3 개발 사업을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템페스트와 단일화할 것을 선언하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영국 템페스트 전투기의 개발 완료 시기는 2035년으로 예상돼 일본에 본격적으로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는 것은 상당히 늦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거세진 지금의 상황에서 영국의 템페스트 전투기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한국에 빌어서라도 KF-21을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최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군사적 시위로 중국은 대만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런데 대만을 넘어 날아간 미사일이 엉뚱하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해 자위대의 초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일본 방위성에서 이에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중국과 일본은 관련 해역에서 아직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그곳이 일본의 영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은 이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에 대응해 일본 내부에서 중국에 맞설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면서 KF-21을 일본에 도입하자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의 KF-21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일본 정부도 하루빨리 한국과의 갈등 국면을 해결하고 KF-21을 일본에 도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처음 개발하는 신형 전투기가 완성에 가까워졌다. 7월에 시제기를 통한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다. 세계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KF-21은 미국, 유럽과 중러가 주도하는 군용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니케이 신문은 한국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2026년 양산에 바짝 다가섰다고 보도하며 한국 기술진들의 끈질기고 일관된 집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중국과 한국뿐인데요.
중국의 스텔스기 제니10이 미국 스텔스기의 설계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 만큼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은 KF-21은 제대로 된 스텔스기가 아니라며 제니10에는 상대도 안 된다는 논조를 펼쳐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가 놀랍게도 중국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첫 비행, 제니10과 비교하면 어떨까? KF-21과 제니10을 비교하여 깎아내릴 것처럼 보이는 기사이지만 놀랍게도 KF-21과 제니10의 스펙을 나름 객관적으로 분석, 비교하며 KF-21이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진 전투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진보적인 발전 개념이 더 실용적이다.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맹목적인 퍼포먼스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 플랫폼을 구축한 후 후속 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투 능력을 개선하고 확장한다. KF-21의 정식 운용은 불가피하게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본 기사에서는 KF-21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이러한 전력 증강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논지를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여전히 KF-21은 외관만 멀쩡한 전투기라고 무시하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KF-21과 함께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에 대해서도 논평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한국이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린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F3 전투기는 PPT에 머물러 있고 한국의 준 5세대기는 이미 하늘로 날아올랐으니 틀림없이 한국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아무것도 이루어낸 게 없다며 비꼬았습니다. 일본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한국의 KF-21은 이제 개발 완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높은 수율로 빠르게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가 전체적인 병기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카이는 KF-21의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 각 과정에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생산의 첫 단계는 동체와 날개를 구성하는 복합재를 성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항공기의 생산 속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카이는 복합재 자동 적층 장비 AFP를 개발해 복합재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레이업 작업을 자동화하여 공정 시간을 20분의 1로 단축하고 작업 효율도 10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AFP 기술은 KF-21의 개발에 협력한 로키드 마틴에서 이미 도입한 기술이었지만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며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공정 개발에 들어가 KF-21의 맞춤형으로 AFP 기술을 개발해냈었는데요. 카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KF-21의 AFP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AFP 장비가 자재를 적층함과 동시에 표면을 스캔하고 AI가 스캔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층 결과에 대해 자체 결함 판정을 내리는 혁신 검사 시스템으로 유관 검사 대비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 피로도를 감소시켜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이는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단독 판단 수준까지 정확도를 향상해 KF-21 양산 공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을 마친 동체세 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은 그동안 항공기 제작에 있어 가장 고난이도의 공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유압장치와 크레인을 이용하는 조립 방식은 과정에서 구조물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고 결합 후에 오차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려웠죠. KF-21의 생산 공정에는 보잉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패스가 도입되어 레이저 트래커를 통해 동체 결합 오차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인치로 낮추는 데 성공해 사실상 오차 없는 조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KF-21의 주날개와 보조날개를 체결하는 리벳 작업을 위해 해당 부위의 구멍을 가공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장비가 적용되었는데요. KF-21에 뚫어야 하는 구멍이 17,000여 개에 달하기에 기존 수작업 대비 작업 시간이 80%나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 두 가지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LRDS 장비는 세계 최초로 두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하는 데 성공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처럼 KF-21에 도입될 신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보라매가 하늘로 날아오를 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동부가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자리를 가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훔쳐 만든 제니십, 영국에서 얻어올 예정인 X3.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지만 굳이 대보지 않아도 어떤 전투기가 가장 뛰어날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